두 번 출근하는 여자들 워킹맘 수다회. 안녕하세요. 워킹맘 수다회 첫 방송에 오신 모든 청취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도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새롭게 이렇게 또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장소에서 뵈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맨날 카페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되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설레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그 앞에 이제 인트로 했던 것처럼 워킹맘 수다회라는 이름을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 보니까 아마 워킹맘들이 모여서 수다를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맘들이 모여서 하는지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지 이거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전에 좀 어떠세요, 느낌이? 신기해요. 이런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보영님. 저희가 장난으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뭔가 실현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5시 아니죠? 아침 5시.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자, 그럼 저희 좀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은 민정이고요. 이름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아직은 맨날 이제 뭐 저희 이전 회사에서 뭐 PD님 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네 저는 이름 민정이고요. 19년 따져보니까 19년 정도 직장 생활 한 것 중에 한 대부분을 이제 HR 기업교육 컨설팅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리더십, 뭐 코칭, 뭐 긍정심리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좀 직장인, 그러니까 다양한 직급들을 대상으로 기업 교육을 기획하고 제안하고 뭐 콘텐츠 개발하는 업무를 좀 주로 했고요. 현재는 사춘기 끝자락에 있는 중3 딸 아이랑 그다음에 사춘기 들어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마음입니다. 뭐 15년 차 워킹맘인 것 같고요. 네. 일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정님이 되게 차분해서 제가 평소에 이제 회사에서 부르던 별명이 보살님이었거든요.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너무 차분해지지 않게 네, 텐션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많이 차분해지면 앞에서 신호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영님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보영이고요. 기업에서 심리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두 분하고 또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10여 년간 같이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뭐 성격을 말씀드리면 강의는 하지만 주목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심리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네, 일단 저부터 행복하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서 뭐 인류애적인 마인드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리 전문가라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말을 맞췄는데요.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시중에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은 빼고 심리가 심리가 뭐 일단 전공을 했으니까 심리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보영님의 유머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둘이 또 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깔깔깔깔. 이게 저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보통 친한 사람들 보면 우리끼리 신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주의하면서 또 즐겁게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정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희라고 하고요. 저는 13년 차 마인드 컨텐츠 개발자입니다. 네, 마인드 컨텐츠 개발자 이게 뭘 개발한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인드 컨텐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일상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고 방식이나 어떤 긍정적인 태도들을 교육을 통해서 약간 배우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실패해도 좀 좌절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법이나 뭐 몰입과 성취를 좀 잘하는 방법들을 다양한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 형태로 개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잖아요. 금손.
네, 제가 그쵸. 너무 좋아하는 금성 별명이기도 한데요. 약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없는 건데 새롭게 만드는 거라 좀 신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말하기보다는 글 쓰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타이핑해서 글로 만들어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또 다른 좀 도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카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 그냥 대화하고 즐겁게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도 팟캐스트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정인님이 어마어마한 회의록을 보내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놀랬거든요. 직업병. 어쩔 수 없어요. 손이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와가지고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가볍지 않구나라는 게 그 회의록을 보면서 우린 맞아요. 모두 진심이구나. 그리고 저희 로고도 만들고 그쵸. 아, 그 맞아요. 썸네일도 만들고 그렇게 네. 디자인도 해주시고 해서 맞아요. 아주 이 셋 중에 가장 큰 이렇게 비주얼적인 부분을 담당하시고 맞아요. 네, 그러는 것 같아서 일단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 비주얼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무에서 유로 만드는 비주얼. 네. 시각한다. 네, 시각한다. 이런. 그래서 어쨌든 그 회의록을 보면서 아 가긴 가는구나. 그죠.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뭐 한 5번 정도 회의를 했죠. 뭐 줌으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좀 본격적으로 왜 이거 하게 됐는지 워킹맘 수다야라는 이름도 왜 어떻게 붙이고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 3명은 어떻게 만난 건지 이런 거를 사실 안 보이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3명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누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보영님. 네, 듣는 분들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본 게 한 13년 뭐 그 전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각자 이제 다른 직장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됐죠. 근데 네. 전 조직이 이제 심리 기반으로 조직의 교육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희 셋이 저는 또 이제 심리 상담 쪽 이렇게 전공을 했고 또 우리 민정님은 코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희님은 마인드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데 청소년학을 또 전공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제 심리 기반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조직 안에서 보면 사실 유일한 워킹맘 셋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애를 이제 각자 둘씩 키우면서 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좀 전우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일을 이야기하거나 뭐 육아를 이야기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자신한테 좀 집중해가지고 같이 좀 정체성을 찾고 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룹 윙즈라는 이름은 또 우리 정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지어주셨잖아요. 네. 프로젝트 윙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자면 네, 일단 저희가 아마 첫 미팅 하고 나서 뭔가 우리가 어떤 그 전에 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좀 벌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난 자리였고 어떤 프로젝트 그룹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너무 부담 없이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미팅 하고 집에 들어가는 지하철에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공통점이자 약간 지향점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그러니까 워크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다 여성분들 맞으시죠? 그래서 네, 여자라고 하는 이제 우먼이라는 거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심리적 어떤 웰니스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다들 관심도 많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워크, 우먼, 웰니스라는 그 W자를 조금 따와서 저희가 이제 윙즈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명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서로에 대한 호칭도 좀 다시 재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원래는 뭐 서로에게 뭐 팀장님, 뭐 FT님, 뭐 PD님 막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가 일에서의 어떤 그런 직책이라 이게 주는 어떤 정체성 말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불리는 뭐 누구누구 엄마 약간 이런 정체성도 물론 있지만 그거 이외에 또 나라고 하는 그냥 나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조금 살려서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민정님, 보영님, 뭐 정희님 이렇게 조금 부르게 된 계기도 있기도 합니다. 아직 좀 어색해요. 네. 저도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중간에 이상한 호칭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이름이 불리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이런 뒤에 직책 없이 또 이렇게 저희가 오랫동안 뒤에 뭘 붙여서 부르던 사이다 보니까 네, 익숙해지겠죠 이제. 네. 근데 불렸을 때 기분이 조금 색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네, 이름만 딱 담백하게 딱 불러줬을 때 뭔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바르게 딱 봐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그 보영님이 전우회 막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저희가 좀 되게 진하게 전우회를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저의 출산기도 다 보셨을 거고. 그러게요. 그랬을 거예요. 둘째. 예. 저는 둘째 받고. 네, 네. 임신과 출산과 아이 크는 과정들을 다 공유를 했고 심지어 애들 옷도 다 받아서 맞아. 입히고 네. 또 크면서 뭐 유치원 보낼 때 초등학교 보낼 때 그런 고민들이 두 분이 또 선배 육아 또 선배시다 보니까 그런 팁도 조금 많이 받으면서 약간 이런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조직 내에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고 네. 어찌 보면 저희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워킹맘들과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거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참 그때 생각해 보면 저도 워킹맘이었고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먼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뭔가 아는 척하고 좀 조언도 해주고 막 이랬던 맞아.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답이 아니었는데 조금 우리가 너무 저만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또 서로 힘이 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는 일 얘기도 사실은 그쵸. 되게 솔직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제안하고 이제 정희님이 만들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영님이 이제 그 퍼실리테이팅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게 기업교육 회사라는 게 업의 특성상 사실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 나름 되게 새로운 것들을 좀 하라고 하면 또 잘 받아가지고 새로운 거 도전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이거 막 하면서 그 전후회라는 막 떠올려 봤을 때 제가 막 화장실에서 이번 교육 망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저 아직도 생각나요. 울면서 정희님한테 막 전화한 적도 네. 있고 그리고 막 저희가 어떻게든 이 고객사한테 요청한 거 받아가지고 막 새롭게 막 만들었는데 현장 가서 또 안 된다 이거 막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해 주신 적도 있고 보영님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되게 솔직하게 진하게 같이 막 성공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완전 망해도 보고 네. 이제 그래서 진짜 전후회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면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를 또 함께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일을 해가면서 네. 네, 어떻게든 넘어가고자. 한 명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렇죠. 그만두면 안 된다. 톡방으로 불러. 네. 네가 가면 안 된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 시기들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니면 뭐 카페에서 얘기하고 하면 막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다 깔깔깔 막 웃고 하면 또 약간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충전되는 느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할 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특히나 사실 이제 워킹맘들은 뭐 저희가 막 게시판에 다는 정도 나의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다 이런 뭐 우리가 아는 여러 뭐 B 이런 사이트 뭐 이런 데 가서 달면 사실은 공감을 또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일하다가 육아하다가 너무 힘들 때 어디다 얘기할 맞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큰 공감이나 뭐 어떤 뭐랄까 지혜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얻기는 어렵고 약간 허무하게 검색만 하다가 약간 끝나고 그냥 그날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약간의 죄책감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의 지혜와 살림에 대한 이제 내공감 막 이런 맞아. 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보면 볼수록 나는 일도 좀 부족하고 엄마로서도 부족한 것 같아.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끼리도 그런 것들을 느끼겠지만 의외로 또 그런 것들을 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엄마로서도 좀 잘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시작하게 됐죠. 네. 뭐 이제까지 경험을 사실 같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워킹도 있지만 맘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또 같이 나눠주시고 또 지금 있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 어떤 걸 조금 나누고 싶은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나눠보고 싶으세요, 두 분? 저는 이제 일도 진하게 하고 또 육아도 진하게 하는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서로 고민도 나누고 위로도 되고 또 공감하면서 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로서 좀 설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님 어떠세요? 저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수다회 인 거죠. 근데 이제 수다가 막 하는 수다라기보다는 나름의 이제 그 컨셉과 대화 주제를 좀 잡고 긴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나름 그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애칭도 조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정해진 이름 뭐죠? 네, 회원님. 네, 저희가 이제 워킹맘 수다회 라고 하는 이제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를 좀 불러줄 수 있는 어떤 애칭 같은 걸로 회원님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회원님이란 얘기 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헬스장에서 맨날 회원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좀 친근하기도 한 것 같고 부담 없이 또 쓸 수 있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회원님 왠지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회원님. 네, 네. 약간 부담스럽지 않고 네. 익숙한. 네. 네. 저희 회원님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네. 네. 그런 바람을 갖고 네.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도전, 저희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를 도전, 워킹맘의 도전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거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작게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다른 포맷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도전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도전들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최근 도전이요. 네.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에 3번 이상 가는 걸 이제 도전 과제로 요즘에는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지죠. 네. 한 번 정도는 낮춰야 되겠다. 야. 그래야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희님은 요즘 어떤 도전을 하고 저는 계신가요? 지금 제 나름대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고 있는 게 뭐 수영 뭐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한 2번 정도 물에 크게 한번 빠져가지고 약간 그 물 공포증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뭐 수영장이든 바다든 놀러 가면 그 물이 여기 가슴팍만 올라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진짜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야 어찌 됐든 상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경도 못 쓰고 진짜 튜브만 붙잡고 있기 바쁘고 그러니까 물의 세계는 수영의 세계는 내가 그냥 갈 수 없는 영역이고 굳이 갈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나이가 이제 좀 40이 넘어가면서 뭔가
뭔가 조금 저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도전거리가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선정한 도전이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좋네요. 네, 일단은 그 결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네, 뭔가 어떤 타의적인 어떤 것들 장치를 좀 마련을 해서 레슨을 끊고 정말 음파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차기부터 해서 이제사 이제 거의 한 5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사 이제 자유형 팔 돌리기 넘어가고 있는데 하면서는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막 물도 많이 먹고 한 번 두 번째 수업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굳이 뭐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은데 지금 와서 또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하기 잘했다라고 맞아. 생각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민정님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아까 코칭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코칭으로 일을 그러니까 업으로서 코칭을 가지고 이제 막 기업에 제안하고 이런 걸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완전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증을 따고 한 10년 멀리 하고 있다가 저 멀리. 네, 저 멀리 두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뭘 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코칭 실습을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정도 한 1시간 이상씩 그 짝을 지워가지고 이제 코칭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든 유료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날짜를 잡고 하고 있으나 막 그 직전이 되면 참 하기 싫고 왜 그럴까요? 귀찮고 그리고 막 특히 이제 막 유료로 하는 이제 코칭 유료 시간도 필요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나름 되게 재밌고 뿌듯한데 그 직전까지는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미룰까 취소할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이게 분명히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날부터 이제 약간 심박수가 높아지면서 아프다고 할까? 근데 또 끝나고 나면 그래 하기를 잘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연륜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하기 싫 싫은 걸 하면서도 하고 나면 그래도 잘했다. 맞아. 지나고 나니 뿌듯했다. 이런 경험들이 좀 음. 쌓이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워킹맘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거 과연 끝날까?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다가 과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막 정신없이 막 어떨 때 일도 바빴다가 막 애들 상황 생기면 막 또 마음도 안 좋았다가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일단 지나가지고 나름 또 예쁜 날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날 좀 뿌듯했다가 네. 네.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애들이 예뻤다가 일이 힘들었다가 남편이 미웠다가 맞아.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워킹맘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에너지도 정해져 네, 있고 네. 어쨌든 챙겨야 되는 일, 뭐 해야 하는 역할, 챙겨야 하는 아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뭐 우리 20대 때야 뭐 어디 여행 내가 뭐 한 달 정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도전거리들이 막 샘솟아서 실천도 해보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지금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챙겨야 될, 그러니까 손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시는 저희 회원님들께서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막 크고 거대한 도전은 아니어도 진짜 작게라도 작은 소소한 도전이라도 조금 한번 해보시면서 약간 정말 나를 위한 도전 같은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좀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그 워킹맘의 어떤 뭐라고 할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이 나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크고 좀 손에서 그쵸. 네. 좀 떠나면 네. 이제 그럼 또 막상 시간이 딱 나면
약간 좀 비는 느낌이 또 생기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 네. 마음속 갖고 계시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일상에서 되게 작은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진서연 배우님이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약간 강의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루틴을 하찮게 만들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도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새벽 6시에 한번 일어났다가 물 한번 마시고 다시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보영님이 뭐 헬스장 3번 가는 그냥 거기 가서 한 10분만 하고 와도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나 자기 스스로 좀 칭찬 한번 해주고 그래도 나 오늘 일단 도전했고 갔어. 네, 도전했고 성공했어. 괜찮았어. 잘했어라고 하면서 하면 뭔가 나를 좀 채워나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저희가 하나씩 조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업이 약간 그런 교육 쪽 이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이 1시간에 그냥 수다만 이렇게 하다 가면 아쉽다는 그런 생각에 네. 나름 또 이렇게 구조화된 코너도 또 만들어 봤잖아요. 재미없을까봐 앞에서 이제 신호를 적절하게 저희가 보내기로 했죠. 너무 교육 분위기 나거나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앞에서 X자를 크게 아니다. 긋는 걸로 너무 했으니까. 교육으로 가지 않도록. 네. 네, 저도 약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시즌을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으나 나름 저희 첫 번째 시즌 주제는 이제 워킹맘의 시간을 주제로 조금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침 출근부터 뭐 회의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따라가 볼 예정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모자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루하루 잘 이렇게 보내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공감도 해보고 서로 조금 응원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름 3개의 코너로 짰어요. 네. 네, 어떤 코너를 저희가 좀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코너는 보영이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워킹맘 찐수다라는 코너명을 잡았고요. 저희가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이제 리얼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고민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하고 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냥 이제 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누구나 겪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의 경험을 그냥 떠올리기만 하다 보면 감정만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미안함, 맞아. 죄책감, 불편함 뭐 이런 감정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연으로 좀 이렇게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지적으로 스스로 이제 설득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네. 명확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좀 그 상황을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연을 받아서 하는 워킹맘 찐수다입니다. 네, 저희가 그냥 수다 아니고 정말 찐하게 네. 아니고 진솔되게 네. 날 것으로. 날 것으로 그래서 나름 찐이라는 단어 좀 붙여봤어요. 네. 네. 두 번째 코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코너는 워킹맘 에너지 루틴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매 에피소드, 그러니까 저희 그 주제에 맞춰서 워킹맘이 해볼 수 있는 에너지를 높이는 루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짧게는 진짜 3초에서 한 5초 내외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길게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말 쉽고 간단한 활동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 루틴들은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10년 넘게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어떤 삶에서 어떤 만족도나 좀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재구성을 해서 소개를 할 거고, 실제로 저희 셋들도 많이
살면서 좀 해보셨고, 맞아요. 예, 유용하죠, 해보셨고, 진짜. 예, 그래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나 팁 같은 거 그리고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네. 이 루틴은 몇 년 전에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도 조금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민정님도 참여하셨었죠. 네네. 저는 진짜 유익했어요. 그래서 긍정 심리라는 것 자체가 삶에 되게 유용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때 했던 것 중에 아직도 하고 있는 거는 그때 저희 아이가 아마 한 6살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구나. 예. 둘째는 더 어리고 네. 그때 했던 거가 하루 그 아이를 10초 동안 안아주기 그래서 에너지 충전이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10초간 꼭 안아주라고 하는 미션이어서 저도 이제 그 아이를 뭐 그때도 잘 안아주긴 했지만 이름을 사실 붙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에너지 충전해줘 이렇게 하고 이제 에너지 충전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딱 완전 꼭 끼어 안아줬었는데 저희 그 지금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와 이제 사춘 끝자락에 있는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도 사실은 그거 해요. 그래서 너무 엄마 좋네요. 오늘 에너지 너무 딸린다. 그러면 이제 와서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나 좀 안아줘.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좋네요. 네, 그냥 몸으로 익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때 했던 것들 중에 사실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션들 개발할 때 저희가 실제 삶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초 안아주기는 실제로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들하고 했던 거를 이제 활동으로 이제 개발했던 거고 그래서 남편이 이거 저작권 나한테 있는 거다. 그건 몰랐네. 몰랐네. 10초 안아주기 나한테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짓궂고 막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10초 세자고면 1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19, 1, 땡!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치만 나름의 뭔가 우리 집에 어떤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루틴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이제 나름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부모님 말고도 뭐 손주를 위해서 좀 참여하신 할아버님도 계셨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셨던 사연도 후기도 저희한테 막 보내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실 회원님들께서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도 약간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또 잘 안 되던데 예를 들면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좀 팁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루틴의 핵심은 뭘로 보시나요, 보영님? 이걸 들으시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구나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해보고 나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뭐 부족함이나 엄마로서의 가지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가 먼저 그죠? 해보고 좋으면 나부터 산다. 나부터 산다. 근데 네. 실제로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좋아야 주변에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일을 네. 할 때든 네. 주변 가족들, 남편한테든 그거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든 내가 에너지가 진짜 좋아야지 에너지가 바닥내면 네, 진짜 만사가 다 귀찮고 더 쉽게 짜증내고 맞아요. 더 쉽게 그거는 포기하고 맞아요. 싶고 네.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없고 조금 뭔가 미안함이 보통 이제 워킹맘들한테 많이 있다 보니까 후회 같은 네. 거. 그러다 보면 되게 육아를 할 때도 일관성을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아이한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뭔가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것도 많아지고요. 네. 또 뭔가 이거라도 좀 잘해줘야지 싶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엄마가 느끼는 미안함이나 또 에너지가 없을 때 흔히들 일어나는 게 일관성 없고 또는 뭔가 이렇게 대가성 뭔가를 이제 아이한테 하면서 사실은 그 육아의 기준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을 아이가 느낍니다.
눈치채죠. 네, 불편하고 엄마가 네. 지금 불안하고 음. 뭔가 조금 바쁘고 네. 피로하고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 엄마가 먼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미안한 마음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바쁜데 니네는 막 이렇게 생각. 이런 솔직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막 프로젝트가 몰렸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갑자기 막 쉬다가 막 몰려서 일을 하니까 근데 막 저도 제가 딱 바빠지는 거가 이제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고 보이죠 이제. 보이게 이제 약간 내가 바쁘구나 나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양들 막 나오는데 배달을 네. 많이 시키고 맞아요. 이게 평상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가 다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식탁에 두고 딱 일어선 거. 그럼 소리를 빽 지르게 되죠. 이것들이 애들은 갑자기 왜 갑자기 짜증을 내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에너지 루틴이라는 게 네. 물론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돼서 멀리 아주 좋은 환경에 가서 에너지 충전하고 오면 좋지만 사실 뭐 저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에너지를 충전하러 가도 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쉴 수 없어. 더 쓰고 와. 그래서 일상에서 사실 이렇게 네네네. 소소한 것들로 그날 좀 이렇게 잘 해소하고 충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저희가 워킹맘 셀프 코칭이라는 걸로 해서 막 거창하게는 아니고 저희가 그 에피소드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혼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코칭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해요. 그래서 사실 코칭은 내가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매번 받으실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코칭의 철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보영님이 뭐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이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막 그럴 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약간 조금 더 작아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미 충분히 사실 잘 지내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금 제가 보통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좋은 것을 찾고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본인을 특히나 이제 저는 워킹맘 분들은 정말 꽉 찬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특히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고 하면 내가 이런 게 조금 이런 건 잘했네, 이런 건 조금 아쉬웠네. 이제 하면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할 텐데 뭐 숨 헐떡헐떡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이 이렇게 좀 잠시라도 나를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내 마음도 한번 읽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서 저희가 질문 하나씩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코칭이라는 게 조금 익숙하긴 한데 회원님들은 코칭? 왜 이러실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코칭 뭐 약간 이런 거는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특히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는 워낙 요새 많이 일반화돼가지고 익숙하지만 코칭이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아니면 심리 상담과 뭐 좀 비교를 해주신다거나. 코치는 말 그대로 그 옛날에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코치의 어원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목표로 가는 지점을 같이 하는 어떤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 코치, 뭐 멘탈 코치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거의 어떤 넓은 의미의 코치를 쓰는 거고 또 좀 좁은 의미는 정말 전문 코치님들이 계시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을 갖고 상담은 사실 요새는 딱 구분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는 뭐랄까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약간 치료의 목적을 가진 게 상담이라면 코칭은 그냥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일할 수 있을까 잘 지낼 수 있을까 갖고 있는 목표를 어떻게 좀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뭐 상담 쪽에서 코칭적인 접근을 쓰기도 하고 코칭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과거는 절대 보지 않는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음. 아픈 사람을 치료할 거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미래로 나아가는 쪽을 갈 거냐의 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코칭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전에 코칭을 저도 직접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좀 신선한 경험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7시마다 이제 코치님이 전화로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시면서 제가 그 한 해를 잘 보내고 더 나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약간 질문과 어떤 툴 같은 걸 계속 주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아이들도 좀 어리고 일도 좀 힘든 시기이긴 했는데 약간 그 바쁜 와중에도 약간 틈을 만들어서 저를 조금 돌아보게 하고 그냥 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뭐라도 좀 검색도 한번 해보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코치님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공표화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찌됐든 약간 그분의 손을 잡고 앞으로 약간 나아가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워킹맘 분들이 그 뭐 회사 집 약간 굉장히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시야가 굉장히 조금 좁아지고 그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코칭 질문을 조금 받아보시면서 아 맞아 나 이랬었지 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나 어떤 세상을 좀 바라보는 좀 시야를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상담 쪽은 어떤 솔루션을 사실 직접적으로 딱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찾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고 코치님도 인정해 주시고 질문 던져주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코치님 안 계시니까 셀프 코칭 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담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통합되는 추세인 맞아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담 쪽이 약간 스스로에 대한 이제 성찰이나 과거에 대한 탐색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인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여러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이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 또 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한 가지 이슈에 대한 관점이나 또 서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달라서 또 듣는 재미가 또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이게 세 가지 코너를 갖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도 좀 잘 준비해 보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거를 정해진 그러게.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기도 그 하고요. 해보면서 약간 그 강약을 조율하는 네, 또 그런 묘미가 맞춰가 있어야 할 보시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오늘 첫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아까 뭐 시즌 1, 2, 3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첫 시작하는 이 시점에 조금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것도 또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뭐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무런 장애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돈도 1년 뒤. 무제한. 그렇죠. 네. 뭐 이런 현실적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1년 뒤 이 워킹맘 수다회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저희가 너무 원대한 꿈을 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네, 그런 기분 좋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지향점이 있어야 네, 나아가는데 좀 맞아, 도움이 맞아. 되니까 혹시 뭐 정희님은 저요?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욕망이 있죠 누구나. 욕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크게 와닿네요. 야망. 네. 있는데 일단은 뭐 이왕 시작한 거 좀 오래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그 이 팟캐스트 세계를 좀 들여다 보니 나름의 이제 그 인기가 좋고 많은 이제 약간 구독자분들, 약간 청취자분들을 보유하신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 1위, 2위 정도 하시는 채널을 보니까 한 구독자가 1만 뭐 6천에서 7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구독자 2만 명. 야망. 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주변에 뭐 선배들, 뭐 친구들, 후배들
네, 정말 그 워킹맘으로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와서 잘 듣고 있다. 다음 주제는 뭐냐? 뭐 내 사연 보내봐도 되냐? 뭐 약간 이런 뭔가 반가운 약간 카톡을 보내주는 거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좋네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기분 좋네요. 저희 셋 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를 위한 상상. 비록 뭐 현실의 벽에 부딪힐지라도 네. 그래도 나아가는데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워킹맘 토크 콘서트를 한번 열고 싶네요. 그래서 회원님들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도 이걸 하면서 좀 성장하고 내가 누구의 엄마나 뭐 와이프가 아닌 또 나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저도 성장하고 회원님들도 같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같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하면 얼굴이 공개되는군요. 그러네요. 그때까지 다들 다이어트? 네. 저도 뭐 저희가 일단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셋이서 막 대화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이걸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하면서 뭐 이렇게 매 세션 주제 대화하는 게 좀 즐겁고 우리한테 좀 먼저 도움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또 바라는 거는 뭐 아직 제가 뭐 기업 교육 쪽에 아직 있으니까 고객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워킹맘 담당자 분께서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잘 듣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네. 그러니까요. 또 되게 금방 친밀하게 해서 네. 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도전이라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지향점, 방향성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저희가 좀 기분 좋은 상상했던 것들이 내년 뭐 어떻게 보면 4월, 5월 이렇게 또 조금 그때까지 저희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좀 다 나눠보긴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도전이 주제였으니까 생각보다 도전을 안 하고 이제 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상에 되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일평생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또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과 시어머님과 같이 살았었는데 분가를 하면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과연 분가를 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겁도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되게 큰 용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대단한 도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게 또 아득한 추억처럼 좀 느껴지는 게 사실 일상에서 그런 도전거리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또 작은 거라도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해냈구나 싶은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도전을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정희님? 저요?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진짜 오늘 첫 녹음인데 이 이어폰을 끼고 지금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이게 너무 신경 쓰일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뭔가 이게 너무 대화가 너무 처지거나 이럴까봐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갑자기 경직될까봐.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만 좀 그랬지 금방 적응되고 지금 이 녹음실의 습도, 이 온도, 이 냄새 기억될 것 같고 네. 뭔가 나중에 그냥 저희한테도 되게 재미있었던 약간 추억거리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되게 기분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보통 도전이라고 하면 아까 약간 그런 커뮤니티 시설에 운동하러 가는 빡신 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니까 하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까지 도전이라고 작든 크든 약간 생각했었는데
지금 요번 저희가 이 워킹맘 수다회 하는 저는 그 1년의 과정들은 되게 또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이긴 한데 되게 재밌고 기분 좋은 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도 그래 해야 하지.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되게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도 조금 어떤 게 좀 들으시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더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까 우리 기분 좋은 상상했던 거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저희만 준비한다고 사실 또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작지만 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잠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전 미션도 조금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좋습니다. 시간에.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코너 중에 하나에 아까 워킹맘 찐수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그냥 아마 뭐 운전하시거나 뭐 지하철에서 그냥 듣고만 지나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은 정도 얘기도 괜찮은 맞아요. 거예요. 뭔가 내 어떤 고민, 아이들 키우면서 아니면 뭐 일하면서 아니면 뭔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등등의 다양한 어떤 고민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 아니면 나는 진짜 여기까지 한번 해봤다. 약간 이렇게 싶은 그런 해프닝이나 뭐 이렇게 스토리 같은 것들 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공유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고개를 조금 끄덕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연을 좀 받을 거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도 도전 한번 해보셔서 네. 본인의 이야기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메일 주소는 그 게시판에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wingz.suda@gmail.com입니다. 그래서 wingz.sud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맛깔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마무리 마무리요. 해주신다면. 네,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또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전화 끊을 때 한참 1시간을 넘게 통화했는데 끊을 때 아직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회원님들 오늘 첫 에피소드인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못다한 수다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워킹맘 수다회.